일본은 곧 쓰나미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일본은 가장 위험한 자연의 적을 국가의 발전소로 바꾸는 방법을 방금 발견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일종의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것에 달 탐사 프로젝트 자원이 적용되고 있나요? 이게오세온 연간 수시배역 달레오가 투입되어 온 노력입니다. 지금 산맥 깊은 곳에서 엔지니어들은 매우 뜨거운 화산암층을 향해 시추를 하고 있는데, 이 층은 물을 초임계 유체라 불리는 새로운 물질 상태로 만든다. 이것은 증기가 아니고 가스도 아니다. 이것은 일반 지열보다 열량이 10배나 높은 에너지 밀도의 유령물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점은 이곳에 일본이 이미 도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활용할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 초임계의 돌파구. 일본은 100개가 넘는 활화산 위에 있다. 한때는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독특한 힘을 제공하는 요소다. 홋카이도, 도호쿠, 규슈 같은 지역 지하 몇 킬로미터 아래에는 인성 연성 전이대라는 지질층이 있는데, 이곳에서 암석은 엄청난 열로 인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 이 영역에 들어가는 물은 더 이상 액체나 기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초임계 유체가 되는데, 끓는 물이나 증기보다 킬로그램당 몇 배 더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다. 이 초임계 유체가 일본의 새로운 에너지 혁명의 핵심이다. 1990년대에 엔지니어들이 카콘다 우물을 시추하다가 우연히 이 지역에 도달해 섭씨 500도 이상의 온도를 기록했다. 그들의 장비는 견디기 힘들었다. 암석이 너무 뜨겁고 압력이 강해 물을 액체 밀도와 기체 이동성을 가진 상태로 밀어 넣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유령물이라 불렀는데, 증기처럼 흐르지만 터빈을 액체 같은 힘으로 타격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은 이를 이용할 기술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은 그때 없었던 것을 갖고 있다. 차세대 드릴 비트, 세라믹 코팅 케이싱, 인공지능 저수지 모델링, 그리고 30년간의 지열 연구다. 이 조합이 일본에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는데, 초임계 저수지가 세계 다른 곳보다 훨씬 얕다는 점이다. 아이슬란드나 미국이 7에서 8km를 시추해야 할 때, 일본은 겨우 3에서 5km 깊이에서 같은 온도에 도달한다. 지열공학 세계에서 그것은 토양 바로 아래 몇 인치의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야기가 더 믿기 어려워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 하나의 초임계 우물이 30에서 5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한 깊은 시추 구멍이 전통적인 지열 발전소 여러 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으로 화산의 열이 실용적이고 확장 가능한 연중 무휴 24시간 전력 공급원이 된다. 핵에너지와 일관성에서 경쟁하며 거의 모든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보다 에너지 밀도에서 우수하다. 일본의 기가와트 화산 에너지 발전소 건설 계획. 수년간 초임계 지열 에너지는 시도하기에 너무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압력이 너무 높았고 온도가 도구를 파괴했으며 암석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다. 그러다 2021년에 일본은 놀라운 발표를 했다. 초임계 지열을 공식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 탄소 중립 2050년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름이 있다. 일본 초임계 지열 프로젝트. 대부분의 에너지 제한과 달리 이 로드맵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다. 2020년대 중반까지 홋카이도, 아키타, 이와테, 큐슈에 있는 얕은 초임계 지열 저장층을 대상으로 시범 시추를 시작한다. 2030년대 초까지는 각각 100메가와트 이상의 증명 개념 시추공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대략 2040년경에는 화산열로 직접 구동되는 기가와트 규모 지열 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본은 지금까지 지하에서 시도된 것 중 가장 어려운 공학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일반 센서는 200도씨를 넘으면 작동을 멈추지만 일본은 2배 이상인 온도에서도 견디는 기기들을 필요로 한다. 강철 케이싱은 초임계 유체에서 부식되기 때문에 일본의 재료 과학자들은 강력한 압력, 해, 산성 같은 조건도 견디는 세라믹 라이닝을 개발하고 있다. 이 깊이의 암석은 일반 암석처럼 균열이 생기지 않고 천천히 구부러지고 흐르기 때문에 일본은 인공지능에 주목했다. 새로운 모델링 시스템은 지질 행동을 시뮬레이션하고 투과 채널을 예측하며
가장 에너지가 풍부한 구역을 따라 시추 경로를 안내한다. 일본은 단순히 시추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학 분야를 창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몇 킬로미터에 불과한 하나의 초임계 지열지대가 30년 동안 연속적으로 100메가와트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대 몇 개만으로도 전체 현을 가동할 수 있고 12개만 모이면 국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다음 프로젝트는 일본을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꾼다. 이 변화는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지정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국가 에너지 아키텍처. 초임계 지열이 놀랍기는 하지만 일본은 단 하나의 혁신에만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화산 에너지가 훨씬 더 크고 혁신적인 국가 아키텍처의 기반이 됩니다. 후쿠시마에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재생 가능한 수소 플랜트 중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이 시설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고 청정 수소를 저장합니다. 초임계 지열이 가동되면 이 수소 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초과 화산 에너지는 수소 연료로 전환되어 운송, 저장 또는 차량, 공장, 심지어 전체 동네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도요타는 후지산 기슭의 수소 동력 스마트 도시인 우분시티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자율주행차, 로봇 서비스, 스마트 홈이 모두 연료 전지 기술로 운영되는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미래의 도시를 지금 건설하여 일본이 엄청난 양의 지열 에너지를 활용할 때 이를 사용할 인프라가 이미 존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호수와 저수지는 발전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야마쿠라 댐을 포함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들이 수면 위에 수천 개의 패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의 냉각 효과는 효율을 높여주며 모듈형 설계는 확장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일본은 신부 지열로 기저 부하 전력을, 수상 태양광으로 유연한 발전을, 수소로 장거리 저장과 이동성을 갖춘 층층이 쌓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계가 아직 연결하지 못한 점입니다. 일본은 공급이 도착하기도 전에 에너지 혁명의 수요 측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과 초임계 지열, 서구 세계가 융합의 시간표를 논하는 동안 일본은 조용히 세계 최대의 운용 중 초전도 토카막인 JT60SA를 가동시켰다. 이 장치는 2023년에 첫 플라즈마를 달성했으며 현재 상업용 융합로에 필요한 조건을 다듬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다. 일본은 융합을 지열과의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적인 화산 에너지 아래에 있는 인공 태양으로서 융합을 다음 단계로 여긴다. 초임계 지열은 안정성을 제공한다. 융합은 규모를 약속한다. 이 둘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에너지 형태를 형성한다. 두 가지 에너지 최전선이 동시에 발전함에 따라 일본은 미래의 중복성을 구축하고 있다. 한 기술은 마그마 인접 암석을 활용하고 다른 기술은 자기장 내 별과 같은 조건을 창출한다. 둘 다 청정하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 모두 수천 년간 지속될 잠재력을 지녔다. 지구상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이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다. 일본은 조용히 석유, 가스, 수입 석탄에 의존하지 않는 최초의 탈화석 연료 산업 국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무한 청정 에너지가 일본의 대형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일본에 방대하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가 있다고 상상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오션 스파이럴과 같은 해저 도시는 에너지 집약적인 담수화와 압력 저항, 인프라가 더 이상 막대한 운영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실현 가능하다. 스카이마일 타워와 같은 킬로미터 높이의 내진 초고층 빌딩은 내부 농업, 냉방 시스템, 담수화 핵심 장치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갖게 된다. 휴머노이드 공장, 로봇은 비싼 전력 공급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24시간 작동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안내하는 기계가 작동하는 스마트 건설 현장은 에너지 병목 현상을 겪지 않는다. 달궤도 철도, 소행성 샘플링 임무, 우주 기반 제조는 모두 지열 전력에서 얻은 수소로 혜택을 본다. 일본은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생태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국경을 훨씬 넘어선다. 일본이 화산 동력 에너지가 실용적임을 증명한다면 인도네시아부터 이탈리아, 케냐부터 미국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껏 활용을 고려하지 않았던 초임계 자원에 갑자기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선도적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변혁이 촉발하는 변화는 전 지구적일 것이다. 다음 세기를 재구성할 질문. 일본은 화산 아래의 열을 지도화했습니다. 섭씨 500도의 암석을 시추했습니다. 수소 공장, 해상 태양광 플랫폼, 스마트 시티, 핵융합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초임계 지열 발전이 국가 미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일본이 발밑에 안정적이고 무한한 에너지원을 개방한다면 어떤 나라가 최초로 이를 따를 것이며 어떤 지역이 모든 것이 변할 때 가장 충격을 받을까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